공부가 즐거워지는 시간 I like 한자. 안녕하세요. I like 한자와 함께하는 한자 공부 100일 프로젝트 사자성어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18번째 사자성어는 연말과 연초에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4글자 소개하겠습니다. 부수 표시했고요. 난이도는 준4급, 준호급, 4급, 준6급입니다. 이번엔 전체 녹음 읽어보겠습니다. 송구, 영신이라고 읽는데요. 익숙하게 들리시죠? 익숙한 사자성어이니만큼 각각 글자의 음과 뜻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글자 송의 의미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낼 송이라는 글자고요. 부수 확인해보면 니은 형태로 되어 있는 이 글자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글자죠? 그렇습니다. 부수 명칭 책받침이라고 불리우는 이 글자는 쉬엄쉬엄 갈 차기라는 글자였었죠. 움직임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사자성어편 15강 진퇴양난 그리고 글자편 15강에서 이 글자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움직임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옮길 운이라든지 길도라든지 빠를 속자에 이 부수가 들어가 있었죠. 책받침 부수를 사용하는 글자에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보낼 송자와 세 번째 영자를 추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른쪽 글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모습 그대로 해석해 보는 것과 예전 글자에서 변형된 형태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글자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미소의 소죠. 웃음소자의 옛 글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여기에 책받침 부수 쉬엄쉬엄 갈 착자를 더해서 웃으며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글자를 불하자와 밭들공자의 결합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해보면 불을 조심스럽게 보호해서 보내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웃으며 보내는 모습, 그리고 불을 보호하며 이동하는 모습,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연상되는 것으로 골라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별과 봉송에 쓰이는 보낼 송입니다. 송별의 별은 바로 달을 별인데요. 달을 별자에는 헤어지다라는 이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 이별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을 송별이라고 하죠. 사람을 보내며 모이는 것은 송별회,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며 모이는 것은 송년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봉송이란 단어는 올림픽, 성화봉송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네, 여기에서 봉은 밭들봉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옮기는 것이죠. 두 번째 글자는 준호급이지만 획이 복잡하기 때문에 쓰기에서 많은 실수를 하는 글자인데요. 옛구라는 글자입니다. 시옷 받침을 더해서 옛구라고도 하죠. 부수는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글자는 바로 절구, 구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곡식을 찢는 도구인 절구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리고 나머지 글자들을 살펴보면 윗부분만 가지고 온 풀초와 그리고 가운데에는 세추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글자의 형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부수인 절구구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모두 만났던 글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구자도 다양한 해설이 있지만 우리는 보이는 그대로 암기법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풀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아주 오래된 골동품처럼 보이는 절구가 놓여져 있죠. 그리고 거기에 살짝 내려앉은 새 한 마리. 아주 오래된 절구를 옛구자와 함께 연결해서 기억해 주세요. 이제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면과 친구인데요. 구면의 면은 얼굴을 뜻하는 남면자죠. 예전에 본 적이 있는 얼굴,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를 바로 구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사람을 친구라고 하죠. 네, 여기에도 옛구자가 쓰입니다. 여기에서 치는 친할친을 쓰시면 되죠. 이 친할친자는 어버이친으로도 쓰이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을 뜻하는 모친, 부친에도 이 친자를 쓸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맞을 영이라는 글자고요. 첫 번째 글자처럼 똑같이 책받침 부수를 쓰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만 보면 되겠네요. 부수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는 바로 나앙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러르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우러르다라는 것은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거나 공경하는 마음에 떠받드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나항의 오른쪽 부분 우리 만난 적이 있죠? 무릎을 꿇은 모습의 병부절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병부절의 왼쪽에는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해설에 책받침 부수를 더해주게 되면 우러르는 마음에 반가운 마음에 맞이하러 나가는 모습으로 종합해 볼 수 있겠죠? 예시 보도록 할게요. 영입과 환영입니다. 영입의 입은 바로 드립이고요. 선수 영입, 후보자 영입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리고 환영의 환은 기쁠 환입니다. 아주 기쁘게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글자가 12강에 이어서 또 등장했네요. 벚꽃 장신의 신이었죠. 바로 새신자입니다. 복습 차원에서 이 글자 간단하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부수 위치에 있고요. 이 부수는 도끼근이라는 글자였죠. 도끼날과 손잡이가 합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 글자는 제가 신라면의 신 매울 신자와 혼동하지 말자고 했고요. 설립과 나무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무의 성장과 새로운 수확물을 위해 나무 위에 올라서서 가지를 치는 모습을 생각하자고 했죠. 배웠던 글자가 또 나왔으니까 새신자의 예시는 사자성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하장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죠. 근하신년입니다. 한자 표기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근은 삼갈근, 그리고 하는 축하한다라는 의미의 할애할 하, 신은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해년자입니다. 삼가 신년을, 그러니까 새해를 축하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삼가는 아주 정중하고 겸손한 표현입니다. 이제 네 글자를 가지고 문장을 완성해 볼 텐데요. 글자를 배우면서 벌써 머릿속으로는 완성이 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한 구성이죠? 네, 보냅니다. 무엇을? 옛것을 보내고 반대로 새로운 것을 맞이하죠. 여기에서 이미 의미가 다 드러나 있지만 굳이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예전에 근무했던 관리를 보내고 새로운 관리를 맞이한다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구영신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 다자는 많을 다자고요. 일사자와 어려울 난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만큼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뜻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건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희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